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약간 좀 잠긴 것 같은데 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 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픈 건 아니네요. 목소리가 잠겼네요. 지금 뉴스 인텔을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슈퍼땡스 지난번에 보내주신 분 박케이님, 이현수님, 케이송 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 김영신님, 김혜덕님, 그 다음에 김수진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자율구독료인데 이렇게 신실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 썼는데 멤버십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연세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멤버십은 유튜브 제목 밑에 보면 더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거기 쭉 정보가 안 보이던 정보, 가려졌던 정보가 이렇게 떠요.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그럼 그 안에 가입? 우리는 조인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가입 이렇게 누르시면 그걸로 그 안에 신용카드 정보를 넣고,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거고, 멤버십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시는 자율구독료 보내시는 분은 젤로 보내는데, 젤은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전화기로 꾹꾹 눌러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지만, 이제 안 해보신 분은 은행에 가면 그 젤로 내가 여기다 보내고 싶다 하면 저희 그 더보기란에 라나 브로드캐스팅 @gmail.com 그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하고 그 이름을 말해주면 그냥 돈은 그렇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젤로.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데 그렇게 나이 잡수신 분들한테는 어려운가 봐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댓글을 읽고 아이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이렇게 굳이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라나 방송을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 방송을 꾸려나가기를 바란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태가 미국에서도 긴박하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이거를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뒤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안심도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서부에 가면 미국 오셔가지고 서부 관광 하신 분들 그랜 캐년을 관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랜 캐년에는 어느 정도 일부만 열어놓고 일반 관광객은 못 가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누가 그랬냐면 딥스가 오랫동안 그래왔죠. 근데 거기 지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남극을 그들이 사람들을 제한하고 못 가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UFO가 떨어지고 그거를 잘 보관해 놓은 그 지역이 이제 에리아 51이라는 뉴멕시코주의 에리아 51이라 그래요. 에리아는 지역이란 뜻이고 51은 51.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이젠하워도 대통령 당시에
그곳을 방문하고 그 있었던 UFO 떨어진 거를 보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다 이들이 감춰놓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그거를 이제 그들이 우리한테 다 말해준다고 할 때까지 그냥 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프라는 거는 이제 할프가 이제 HARPP 이거 약자인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기후 조작을 엄청 했죠, 얘들이.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에도 있고 저 또 딥스들은 노르웨이에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방송에서 많이 이것도 언급을 했는데 날씨 조작을 하고 이거는 날씨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웨폰,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파티클 웨폰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프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을 이제 어느 특정 지역을 만약에 그들이 타겟을 목표로 삼았다 하면은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크레이지 이렇게 약간 미치게 할 수도 있고 또 몸을 아프게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그래요. 근데 그거가 뭐의 조작으로 그러느냐? 프리퀀시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할프를 사용해 가지고 이 딥스가 오랜 동안 기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프로젝트 블루빔이라 그래 갖고 그들의 어떤 프로젝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블루빔으로 뭐 하늘에서 뭐 이제 뭐 홀로그램을 사용하고 뭐 그런 뭐 UFO와 뭐 엘리안이 뭐 하늘에 뜨고 어째고 뭐 지들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프로젝트 블루빔은 언제 이들이 좀 출연을 시키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거냐 하고 이제 있어 왔는데 이게 딥스가 힘모자가 모든 이런 거를 착착 이 지하 베이스를 많이 섭렵을 했다 그러잖아요. 장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들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프로젝트 블루빔이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더 연장선상에서 사람을 막 화나게도 하고 그 프리퀀시를 사용해서 그래서 30년대 40년대에 이들이 그걸 활발하게 썼고 사회적으로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메디컬 인더스트리 그 의료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런 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흰모자에서 이 트통과 더불어서 이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머스크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냐?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그거를 이제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컨트랙을 맺고 이제 그거를 스페이스X 프로그램을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위터를 샀잖아요. 잭 돌시가 이제 CEO로 있던 트위터를 소셜미디어 제일 큰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사들이고 샀는 건 와이렛이 돈을 대줬다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트위터를 사서 이름을 X로 바꾸고 아마 지금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뉴스 같은 거를 그냥 어떤 미디어에서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젊은이들은 뭐 중년까지도 뭐 나이 잡순 분도 뭐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대개 뉴스를 X에서 봤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그 최대의 소셜 미디어인데 그것도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 얘기를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건데, 그 흑인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커 칼스 같은, 또 죽은 찰리하고도 매우 친한 관계고, 그 터닝 포인트 USA에서도 같이 일했던 경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똑똑하죠. 그래서 캔디스 오웬스도 이것이 밀리터리 작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가? 트위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뉴스를 받고 이러는 것들이 그 작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트통에 지금 유럽에서 군을 빼고 있습니다. 유럽에 US 밀리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특히 스페셜 포스 특공대들이 유럽에서 많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장 큰 항공모함 이름이 포드 대통령 이름을 따서 USS 폴드인데, 그게 이제 유럽에 있었어요. 유럽에 있다가 이제 베네수엘라 바로 코앞에 그 커리비안 그 바다에 정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트통이 이제 그 60 Minutes라는 유명한 그 프로그램 그 기자 오다넬인가 하는 그 여자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앵커 여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1시간 이상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60 Minutes의 어떤 다른 여자하고 인터뷰할 때 그 여자가 되게 무례하게 굴어가지고 인터뷰 시작할 때 좀 어렵고 좀 터프한 그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여자가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는데 그렇게 터프한 질문을 해도 좋냐 그러면서 어떻게 무례하게 너는 그러냐. 근데 그 여자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아주 트럼프 아주 안 좋아하기로 유명하고 아주 트럼프를 아주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려는 인터뷰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제 트통이 한 방 먹이고 좀 너무 무례하지 않냐 그러면서 뭐 거의 깐죽깐죽거리더라고 여자가. 내가 그걸 봤는데 나 그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나이 많은 여자 있어요. 그러니까 트통이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냥 나는 너하고 미안하지만 인터뷰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팍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속이 시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식스맨이 그 이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예의를 갖춰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통은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자르지 못하게 그냥 저쪽에서 끼어들지 못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식스미닛 인터뷰에서 아니 지금 뭐 미국의 그 가장 큰 에어 캐리어 항공모함이 왜 지금 그 베네수엘라 앞에 거기 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유머 감각이 많으냐 하면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게 어디든지 정박은 하잖아. 어디든지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머 감각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카리브해 앞이든 어디든 it's gotta be somewhere. 어디든지 어떤 있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지로 그 순간을 잘 넘기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그 인터뷰 듣고 그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않고 너무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 때에 특히 유럽에 있던 특공대 아까 말씀드린 스페셜 포스가 미국으로 많이 왔고 그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그쪽으로 이제 차출이 됐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그들이 미국이 이제 카르텔을 이번에 이제 작사를 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완전 트통이 아주 그냥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의 영화 제목이 뭐냐면 시티 오브 가스라는 신들의 도시 뭐 이런 영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마약 밀매에 관한 영화인데 그게 이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이제 어떤 가난한 동네가 있고 아주 우범 지역이라 웬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마약의 그 카르텔들이 아주
거기서 진을 치고 있고,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데, 그게 팔라판가 뭐 그런 그 지역 이름이 그런가 봐요. 근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일반, 그동안에 우리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그 특공대하고, 이게 미 특공대 같아요. 여기서 스페셜 포스라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쪽 경찰, 경찰 중에도 왜 일반 경찰 말고 뭐 특수요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특수요원하고 서로 합동해서, 그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위험한, 무섭고도 무서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서로 뭐 총격 싸움이 있었고, 약 80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그 가짜 뉴스들이, 우리 같은 이런 유튜브들이 오히려 뉴스를 지금 정확하게 잘 전하는데, 그 한국의 뉴스들이 과연 이 브라질의 이 총격전이 벌어지고 지금 이런 내용을 뉴스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잘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금 잡으려고 지금, 이렇지요. 그 다음에 제가 요 다음에는 어느 나라냐, 마약을 아주 제조업하는, 콜롬비아가 다음 타자다 될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는 말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그러니까 이게 다 남미 지역에 험하고도 험한 그 범죄가 난무하는 그 남미 지역을 이번에 완전히 나라마다 가서 특통이 완전히 정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지금 정화가 시작됐고, 정화, 클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작됐고, 이거는 사실 미국이 밀리터리가 미리 오래전에 계획을 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텔이에요. 근데 제가 7월 28일 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늘이 11월 3일이니까 11월 3일에 이제 방송이 올라가는데, 그 11월 3일을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빨리 넘겨주면, 이제 이 방송,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우리 관리자가 올리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느냐면은, 제가 7월 28일 돌아오기 전에 제가 좀 한 6개월 쉬었다 그랬죠. 2020년 8월부터 하다가 쉬었다 그랬죠. 그때에 제가 이 브라질하고 베네수엘라 이 얘기를, 이 인터뷰를 들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마약을 판매하고,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약을 판매하고 가진 악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벌면 그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결국 이거 세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탁을 할 때에 딥스에 아주 돈에 관련된 본산지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스위스죠. 그래서 스위스의 뱅킹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연결해서 돈을 전 세계로 돌리고 또 어디로 돌렸었냐? 우크라이나로 돌렸었죠. 그래가지고 잘 세탁해서 이게 합법적인 돈으로 또 잘 이렇게 정제가 됐다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딥스가 그렇게 또 쓰고 이래 왔죠.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여러 뱅킹 시스템, 그런 딥스의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착실하게 아주 지들끼리 서로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취해 왔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케이만 아일랜드라고 이제 딥스들이 이제 합법적인 자기네 좀 돈이 좀 검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 본국에다가 또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을 사용 못하니까, 카리브해에 케이만 아일랜드라는 그 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뭘로 유명하냐면, 그런 어떤 은밀하고 좀 검은 그런
돈들이 거기에 은행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통장을 만들어 갖고 주로 케이맨 아일랜드에 많이 숨겨놨었죠. 그래서 거기라든가 스위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이제 세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지내왔는데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렇게 저쪽 딥스가 이제 트통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 그 조직 그 C로 시작하는 영어도 제대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카르 땡 아시죠? 그래서 그거가 보다는 그냥 어떤 그 조직 범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아주 아무 거침이 없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무 방해받지 않고 잘 살아왔어요. 딥스 쟤네들이.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트통이 흔들어대니까 이들이 이제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밀리터리가 미국의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정보국하고 더불어서 이게 정보가 필요하니까 어디에 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정보는 미국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 정보 하에 이 작전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남미 국가들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이 영향을 받고 지금 자기네들이 하던 지금 그 나쁜 짓들을 지금 하기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이 베네수엘라 자금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컷오프 그랬으니까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돌지를 못하는 거죠. 중간중간 끊기니까. 그래서 끊어버리고 이제 마약 판매하고 그 뒤에서 도와주는 금융 조직들 이런 게 지금 케이아스가 됐다. 아주 혼돈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러면 이제 여기만 이거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여러 그 주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말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같은 도시를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도시에 비슷한 일이 지금 이미 생겼고 앞으로도 생길 거다. 이런 일들이 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아무리 그동안은 거기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건 정부도 손을 못 대고 아주 그 멕시코 같은 나라 여러분 아시지만 멕시코는 그 걔네들 카르 땡 걔네들이 뭡니까 그 조직범죄 걔네들이 아주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아예 대통령도 손을 못 대는 멕시코 정부가 아주 전혀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애들에 의해서 멕시코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남미 국가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은 국가도 힘이 없는 거죠. 국가의 밀리터리나 경찰도 아주 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동안 아무도 이런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던 건데 또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의 비호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04년 이후에는 이제 부시나 또 오씨 아시죠? 오씨 대통령 그 사실은 성이 아닌데 그래서 오씨 또 그 바이든 이런 미국의 대통령들이 베네수엘라에 이런 그래들이 악한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걸 아예 비호를 해주고 아주 거기서 많은 돈을 또 벌어도 갔죠. 그러니까 나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런 거를 진행하고 그래 왔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맘 놓고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의 대통령부터 그냥 그렇게 그냥 비호를 받고 했으니 근데 그들은 이제 딥스가 한 통 속에 있어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리트라는 자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수잇 예수회라는 번역이론 예수회인데 하여튼 그 제수잇 그런
자들이 다 서로 연관이 돼서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완전히 붕괴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인텔을 이걸 받으면서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너네들한테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 이런 세상에 그런 감정적인 문구도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차갑고 드라이하고 아주 이성적인 그런 인텔인데 살다 그런 아주 굉장히 이모셔널한 그런 글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지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로의 아까 제가 말한 게 파벨러스 이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도시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 이름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FBI의 캐시 파텔하고 DNI 이제 다른 뉴스인데 DNI 국장 털시 게바드 여자지요. 그 민주당 하원의원도 했던 그 여자하고 서로 이제 지금 막 논쟁을 벌이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논쟁을 벌이는 것조차도 저는 그냥 그걸 아이고 쟤네들이 싸우고 있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것도 쟤들끼리 또 뭘 이렇게 또 우리 보라고 또 저렇게 논쟁을 벌이네. 그걸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일론 머스크하고 트통하고 막 싸우고 지난번에 서로 헤어지더라고 삐지고 가고 이랬잖아요.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저 두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니. 저는 그거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냥 스테이지드. 자기네끼리 꾸민 일이야. 짜고 치는 뭐지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는 그렇게 FBI하고 DNI 국장하고 서로 이러는 것도 저는 그냥 그런 맥락이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DNI의 국장 털씨가 뭐라냐면 FBI에서 이제 전 세계에 지부가 있어요. FBI도.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CIA는 외국의 일을 담당하는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고 FBI는 국내의 범죄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FBI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DNI 국장인 털씨가 뭐라 그랬냐면, 야, FBI 너 다른 나라에서 하는 카운터 인텔리전스를 없애. 그러니까 캐시 파텔이, 난 그건 싫은데, 그거 원하지 않아. 근데 이건 이제 지들끼리 싸우는 척 한다고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캐시 파텔은 FBI가 아주 썩어 문드러진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임할 때 그랬어요. 내가 여기 와서 완전히 정화시키겠다. 근데 이제 FBI가 그래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능력이 많고 그만한 어떤 훌륭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competent 그러니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일단 자기는 디렉터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 없애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누굽니까 털씨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야 네가 FBI가 왜 외국에 나가서 그동안 하던 그가 이제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리스트럭처링 재편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내용의 뜻은 그런데 처음에 좀 안 좋게 디스퓨트가 있고 그랬을 때는 미디어가 별로 안 다루다가 두 번째 좀 안 좋게 언쟁이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실제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는 미디어가 좀 다뤘습니다. 둘이의 그런 이야기를. 근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하느냐? FBI가 유럽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조사하는 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그걸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유럽 국가들에게도 미국이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을 인베스티게이션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할 거야 하면서 일종의 사인을 보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이제 프린스 앤드루 뭐 왕자죠. 예, 왕자 같은 소리 하네. 이 악하고 악한 그 앱스테인하고 아주 친했던 그 사람이 왕실의 자기의 타이틀 자기가를 이제 박탈당했죠. 그 찰스 왕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살던 궁이 뭐 방이 뭐 왕실의 가족들이 주로 크리스마스를 모여서 보내던 그 캐슬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죽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글쎄 방이 뭐 몇십 개인지 100개인지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읽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앤드루 왕자가. 그래서 거기를 언제까지 비워라. 너 이사 나가 하고 찰스가 국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앱스테인 가서 뭐 젊은 어린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계 사람들한테 너무 그게 발표가 많이 돼서 어떻게 황실도 자기 안면을 어떻게 save the face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런 조치를 표면적으로라도 일단 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또 무슨 또 약간 곁길로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타이틀을 뺏기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자체가 이 흰모자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하고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 자산을 다 제가 그 멤버만 보실 수 있는 그 멤버 전용 방송에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 영국 왕실이 어떻게 항복을 했는지, 트통한테. 그리고 얼마나 돈과 얼마나 그 트레저, 그런 왕실의 트레저를 트통한테 주고 그것이 네바다주에 가서 있고 뭐 그런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흰모자가 이기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앤드루거를 뭐 자기를 왜 뺐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지들 맘대로 하던 그 시절에는데 이라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털씨가 또 뭐라 그러냐면 FBI 캐시 파텔 보고 국장 보러 했냐면 야 외국에서 너 하던 거 그것도 하지 말고 또 국내는 또 카운터 테러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에서 반테러죠. 카운터는 반이란 소리니까. 그래서 카운터 테러리즘 그 기능도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디스퓨트 서로 안 좋게 의견이 엇갈리고 막 이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런 뉴스를 만약에 혹시라도 들으셨어요. 일반 매스 미디어가 하는 방송을 그러면 쟤들은 왜 또 잘 일하지? 같은 트통 캐비넷에서 왜 사이좋게 잘 일하지? 왜 또 저러고 싸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저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어떤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저 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뭐지? 실제 팩트는 뭔데? 저게 저 뉴스로 인해서 저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자기네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지? 뭐 이런 관점에서 그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인텔을 들으니까 뭐 인텔에서 모든 세상에 나오는 뉴스를 충족시켜주는 그 모든 거를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모르는 거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으는데 글쎄 나를 신뢰하셔서 그런 거를 묻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아는 게 있나 해서 물으시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몰라요. 내가 모든 걸 알질 않습니다, 여보. 그리고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 FBI 캐시 파텔이 또 뭐라 그러냐면 찰리 CKG라고 내가 약자로 말하죠. 그래서 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인베스티게이션 조사를 이제 우리는 종결한다. 이제 끝낸다.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 더 이상 조사를 안 한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죽은 그 도시가 이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잖아요. 거기에 경찰한테도 이제 조사 그만, 종결, 사건 종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그러니까 왜 이거를 뭐랑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싶으냐면 트통의 그 앱스테인 얘기를 막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야 앱스테인 캐비넷 그 장관 회의에서 그랬어요. 야 앱스테인 얘기가 언제적 얘긴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아이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 그만 move on 그랬단 말이야. 이제 그만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 어게인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왜 트통이 저렇게 저거를 또 그냥 왜 확실하게 우리한테 안 밝히고 왜 저렇게 넘어가고 뭐 어쩌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들고 나서면서 이거 조사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파일을 밝히고 뭐 이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CK 사건도 나는 그런 식으로 비슷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CK의 그 죽은 이후의 사건이 관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유엔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의 CK 얘기는 그렇게 끝내고 이제 이건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 유엔이 이제 유엔이라는 그 악한 조직이죠. 그 록펠러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록펠러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 유엔이 한 일이 뭐냐면 유엔이라는 조직의 한 일이 뭐냐면 그 제3세계에 그러니까 못 사는 제3세계 그런 특히 남미 국가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트통이 뭐라냐면 베네수엘라의 감옥을 아예 열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미국으로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트통이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냥 아예 싹 미국으로 보냈다.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 와서 아주 그냥 뭐 갖은 몹쓸 짓을 다 하고 범죄자들이 오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열심히 적극 도왔냐면 유엔이 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냐면 거기에는 또 범죄자들도 있지만 미국에 걸어서 그 고생을 하고 미국의 국경을 넘고 바이든 때 뭐 수천만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가면 살 수가 있겠다 해서 부모가 자기는 못 오니까 브로커한테 이제 돈을 줘가지고 우리 애라도 데리고 가. 그래서 보낸 부모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그렇게 미국에 온 사람 중에 선하고 착하고 그냥 일반 그냥 사람들은 사실 그 이용당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불쌍하죠 그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오면은 그 트통이 유엔 연설에서 그랬잖아요. 미국에 오면은 $630 밀리언 달러인가요? 그 정도를 들여서 미국의 그 일리걸하게 이제 그 국경을 넘고 그 일리걸 그 마이그런트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돈도 주고
셀폰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오게 한 거에 그 에이전트 역할을 누가 했냐? 유엔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유엔 연설에서 터뜨렸어요. 트통이. 그래가지고 유엔 연설에서 통계 자료, 뭐 돈은 얼마 되고, 뭐 사람은 얼마 되고, 그 얘기는 제가 지난 방송에 자세하게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들어가면서 이거는 국가 침입이다. 인베이전. 침범했다. 이 말을, 단어를 썼어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들어온 애들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애들은 다 누구예요? 다 민주당에 표 찍는 애들이에요. 그 투표 때문에. 표 얻으려고. 그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본토에서 사는 과거의 참전용사들은 국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병원은 못 가는데, 걔네들은 와서 투표 행사 해주게 하려고 그 애들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이제까지의 미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트통은 그 일론 머스크하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죠. 머스크가 자기 뇌 브레인 안에 그 헤드 안에 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사설인데 그래서 그거 뭐 사이보그라 그러는데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팩트는 모르겠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캔디스 오웬스가 했어요. 머스크가 하이브리드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것도 알려지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머스크가 지금 뉴럴링크라는 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 뉴럴링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제가 과거에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트통이 이렇게 브라질이니 베네수엘라니 뭐 이런 나라들한테 지금 왜 이러느냐 지금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제3세계 못 사고 가난하고 제3세계의 인프라를 새로 건설해서 이걸 2031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 세계 특히 제3세계에 배고파서 밥 못 먹는 사람 없게 모든 사람을 다 feed 다 먹인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 내부나 또 아프리카 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딥스하고 연결돼서 그 사람들을 자기 자국민들을 노예 삼고 아주 그냥 가난으로 그냥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트통은 월드 헝거 배고픔 뭐 이런 뜻이거든요. 헝거가. 그래서 세계의 배고픈 거를 종식시키겠다. 이런 휴지 인프라를 앞으로 내가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짭을 주고 클린 워러, 깨끗한 물을 식수를 제공하고 전기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할 거야. 푸드를 제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도 상상 못한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Great Awakening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 세금 받는 미국의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그 딥스들한테 취득한 돈이 많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 딥스가 그 돈으로 이제 이런 걸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여기는 그런 게 안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아니 뭐 넷사라 jet사라 하면은 이건 다 자동 잘 되겠지만 근데 이게 뭐 이거 어떤 연관이냐.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넷사라 jet사라를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겠지. 하루아침에 오늘부터는 이렇게 딱
잘라갖고 오늘부터는 내 쌀아 제 쌀아야 뭐 이렇게 할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뭐 수백 년을 그 전 세계가 고통받아왔던 이 고리를 끊어내는 거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거 잘 스무드하게 전 세계의 모든 가난을 없애고 아까 말한 그런 유토피아로 간다면 그런 이거를 단계 한다 뭐 이런 걸로 저는 그냥 이해했어요. 이제 두고 보시자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펼쳐지는지는. 근데 저는 그냥 인텔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받는 대로 잘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인텔이 뭐 그렇게 무슨 뭐 친절하게 모든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이거를 하도 많이 오랫동안 이걸 했으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먹고 제가 이거를 잘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잘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게 이제 사족을 좀 달자면 이 전 세계는 제가 과거에서 방송에서 이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는 딥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지 않고 아주 이렇게 유토피아를 이뤄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이 악한 것도 있는데 그 몇 사람이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지도자가 돼서 그 모든 전 세계 사람을 그렇게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딥스가 영원히 지금 말한 남미 국가 같은 데는 가난의 굴레에서 아주 못 벗어나게 하는, 아주 그 굴레에서 못 나오게 하게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리고 지도층이 완전히 부패를 하고 몇 사람을만 모든 컨트롤을 90% 이상의 컨트롤을 몇 사람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도층이 부패하니까 그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예요. 거기가 뭐 아프리카는 뭐 너무 가난하잖아요. 뭐 세상에 그 구정물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몇십 리를 걸어가서 구정물을 길어와가지고 그거를 또 뭐 먹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걸어가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거냐고. 그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예. 그래서 빈곤을 그렇게 조장을 시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화가 나요, 진짜. 예. 과거에 제가 이걸 깨어나고 뭐 오랫동안 이런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 응? 어떻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게 사이코패스고 다 그게 소시오패스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그냥 나만이 중요한 거야. 그 외에는 don't care. don't care가 아니지. 남이 잘 되면 남이 잘 안 되고 고통받으면 그게 기쁜 사람들을. 그거를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일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과거에 오래전부터 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너무 분노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디 벤스가 이제 부통령 이름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통령이 나보고 출마하라고 그랬어. 2028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가볍게 무심코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 또 저게 감이 또 있구나. 저 말하려고 하는 게 또 있구나. 근데 이제 트통이 지금 1월 20날, 취임을 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
11월이니까 10개월 했잖아요. 지금 10개월. 10개월 동안에 글쎄 과거의 대통령 뭐 한 대여섯 명이 하던 일을 10개월 만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양이 그래요. 양이. 그런데 그 트통 취임 후에 그 트통이 한 일을 세 가지로 굵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냐? 전 세계의 전쟁을 없애는 거예요. Ending World War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를 우리에게 이제 숨겨졌던 테크놀로지를 끌어내서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한 6,000개 정도 숨겨놨다 그러는데 약 500개 정도 지금 지금 이제 우리에게 bring out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corruption 그 부패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굵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미국은 거의 내전에 가까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앞으로. 그래서 거의 아주 니어라는 말을 써요. 거의 직전까지 갈 거다. 근데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군인들이 미국 내에 이제 외국에 전쟁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미국 안에서 배치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3,500명 그 지금 훈련 받고 있고 내년 1월 1일까지는 준비 완료 뭐 이런 얘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을 중간중간 뭐 한 번 들으시는 분은 쭉 계속해서 들으시면 이게 맥락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들었다가 또 그 다음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발표하면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면서 여러분들의 연결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28년에 대선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모든 지금 트통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미국은 비밀 군사 작전 하에 미국이 경영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영이 비밀 군사 작전이에요. 그러면 트통이 나가 있던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때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미국은 군사 정부다. 바이든 때도 그랬어요. 바이든을 세운 거예요. 꼭두가시로. 누가? 힘모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빌 게이츠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빌 게이츠 보면 막 우리 그냥 입맛이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저 인간은 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 빌 게이츠 세우고 너 이래. 이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힘모자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왔다 갔다 하면은 신경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본래 빌 게이츠는 저세상 사람입니다. 언제? 제가 연도를 지금 깜빡했는데, 하여튼 그 어린아이 소아마비 있죠? 그 관련 백신으로, 인도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그때 6, 7만 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그 과거에 본래 게이츠는 그들에게 더 이상 저 세상 참 말하기 힘드네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이츠는 2.0, 3.0쯤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게 과거에 이거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과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면 이 목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그냥 옷 입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이 목부터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썼을 때하고 어떤 특정인의 마스크를 썼으면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대리를 쓰겠죠. 옵션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좀 자세히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생활이 그냥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정부도 백악관에서 트통 나와서 하고, 트통이 한국에 이펙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미국은 continuation of government, 정부의 계속이란 뜻인데, 미국은 그렇게 비밀 군사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털시가 이제 털시 게벌드 D&I 국장 여자가 이제 이거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악관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2020년 선거가 그게 부정 땡땡이었어,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했죠. 얼마 됐어요. 이 얘기한 지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슬슬 불을 떼는 겁니다. 이러면 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불을 떼더라고요. 그때 슬슬 장작 불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0년에 이제 그 미국의 통신회사 중에 AT&T라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12월 25일이었을 것 같은데, 2020년. 근데 RB가 뭐냐면 리크레이셔널 베이클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한국 사람들 말로는 캠핑카라 그러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RB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RB 캠핑카 같은 큰 건데, 그거에서 이제 그게 폭발을 합니다. 그 안에 폭탄이 이제 장제돼 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폭발을 한 사건이 있어갖고, 그게 대단히 여기서도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도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2020년 8월부터 이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AT&T의 AT&T 회사, 거기가 바로 거기가 왜 그런 회사 앞에서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차가 이렇게 주차돼 있다가, 근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가 도미니언 아시죠? 개표하는 기계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 비밀적인 어떤 오퍼레이션 서버가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면서 그 선거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 서버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거를 잔재를 없애려고 증거인멸이라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D&I가 그거를 조사 중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패트릭 번인데, 제가 어느 마가 행사에 갔다가 이 패트릭 번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마가 행사가 있어서 제가 또 남편하고 갔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바이든 때예요. 근데 거기 나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째 사람이 제 훌린 장군하고 그 사람하고 다 나와서 하는데, 제가 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가라고는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제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무슨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것들이 아니까 저는 좀 그 사람들 보고 좀 껄쩍지근 하더라고요. 이게 리얼 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해줄 그런 인텔이 나중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릭 버니 거기 나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미 미국 내 선거에 개입이 됐고 패트릭 번은 그거를 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 패트릭 번이 원래는 그 오버스탁닷컴이라는 회사의 그 이커머스 거기 회사의 CEO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그 정보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부시나 오씨가 부시 대통령하고 오씨하고 다 군사적인 무기를 베네수엘라에게 제공했고, 그런 거를 다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훈련까지 미국이 가서 시켜줬고, 누구한테? 베네수엘라한테.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들이 이제 돈을 받으면 이거 돈을 또 돌리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를 썼냐면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전자화폐를 크립토커런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전자화폐를 쓰는 법을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패트릭 번이 다 알고 있었고, 요러한 그를 비롯한 모든 요러한 사실들을 DNI가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AT&T 그 앞에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는 어떤 그 고스트가 이제 유령이란 뜻인데, 고스트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플라스마 에너지를 쓰는 고스트 미사일이 그것에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또 왜 하느냐.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약 애들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고 트통이 갔다고 그래야지만, 그거는 표면상에 나타난 큰 목적이라면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 부정땡땡 그거 거기 그 나라가 연루돼 있으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전 세계에서 그거 뿌리 뽑겠다고 그들 작살나겠다고 갔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 정보 수집을 한다고 DNI가 조사 중에 있고 이미 조사를 거의 마쳤겠죠. 그리고 그러한 연루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제거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건 다른 얘기인데, 미국의 밀리터리하고 딥스나 또 거기 장군들 또 뭐 커널 대령 등이 2017년 18년 19년에 트럼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제거를 위해서 뭐 단어를 그냥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14번에서 18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실패했죠. 근데 저는 이걸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도에도 또 저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뭐 방법은 많죠. 그리고 무기도 레이저라든가 파티클 그런 웨폰을 사용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트통은 결국은 이것들도 다 밝혀낼 거고, 내가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고 니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했었잖아, 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밝혀낼 거고, 그 민주당이 결국은 거기에 연루가 돼 있다. 그래서 트통을 없애려는 계획을 그들이 훔쳐간 그 선거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 전에 이런 사실 그 트통을 없애려는 이런 시도라는가 이런 거는 많은 밀리터리의 많은 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랜 캐년은 이제 그 아까 그랜 캐년 얘기 입구에서 좀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요 그랜 캐년이 이제 일부만 공개되고 많이 이제 어떤 에리아는 못 들어가게 불나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덤이 있습니다. 덤. 그리고 또 그 가까이에 네바다주에 레이크 미드라고 호수가 있는데, 그 인공 호수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라스베가스 갔다가 레이크 미드를 간 적이 있는데, 그게 근데 그 근처에 네이벌 언더시 월페어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네바다주에 있는데, 그 바다 밑에 어떤 그런 그 전장 센터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호수거든요, 이 레잉미드가. 근데 그 밑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그 군산 복합체 회사들이 뭐 거기가 이제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적한 곳이니까 거기서 많은 그 폭탄이라든가 그런 거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은 그 밑에 지하 덤이 어마어마한 게 있고, 그 덤 밑에 그 안에 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그 다른 터널 시스템이 그 밑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딥스가 얼마나 그 보링 그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 기계로 말할 수 없는 덤을 판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캔디스 오웬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한동안 한 2달 정도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요새 방송합니다. 한 2달 안 하더라. 사람들이 어디 갔나 이랬는데, 인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신모자한테 많은 정보를 듣고 그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흰모자의 마우스피스, 그러니까는 입이 되어서 이제 그 콘디스 오웬스를 흰모자가 이제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K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CK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말은 되길래 그냥 잠깐 얘기하면은, 그 CK 그 나라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 프로보 그 대학, 죽은 대학에서 그 애들 만나다가 죽었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프로보 공항이 있어요. 근데 그 공항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왔다. 스페셜 포스가. 그래서 바로 공항이 있고 바로 근처에 그 대학이 있었는데, 그 군용기, 밀리터리 플라이트를 타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CK의 죽음은 참 뭔가 석연치가 않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얘기인데, 지금 CK 얘기는 계속해서 뭐 찔끔 이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 그냥 인텔에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그냥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주도적으로 가지고 진실을 찾아내서 결국 야, 진실이 이거잖아. 니들이 왜 진실을 말 안 하고 왜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숨겨.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 이거 뭐예요? 사람들을 자꾸 깨우기 위한 거에 방편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인텔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1차원 뭐 3차원 정도는 되죠. 3차원 정도의 사고로는 글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신모자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쨌다고 뭐 이러면서 의문이 많이 생겨요. 저도 이런 방송을 여러 분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모아진 다음에 조금 세월 지나서 보면 아 저게 저런 일이 있으려고 그 전에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그 일이 있었구만. 제가 그런 적이 많았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제가 드리는 제 심중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통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카르텔을 다 없앤다 그러고 아주 딥스가 지들끼리 분열되도록 그냥 아주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브라질 내부 아까 브라질 얘기했죠. 그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브라질 내부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밝혀질 그런 정보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우스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우스캄이 뭐냐면은 이 밀리타리 어떤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우스캄이라든가 이제 그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다 이런 걸 알게 되니 그 다음에 요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아주 2시간인가 얼마에서 조 로간은 수백만 명이 듣는 팟캐스터입니다. 그래서 트통이 선거 전에 조 로간하고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죠. 근데 그 베론 트럼프가 아버지 조 로간 같은 사람도 만나서 인터뷰해야 돼 이래가고 적극 권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카말라는 조 로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카말라는 안 했죠. 자기가 그 대답 못할 것이 여러 가지가 두려워서. 근데 트통은 아마 그때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일란이 조 로간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길게 했는데 거기에 아주 백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 인텔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스냅 제가 푸드 스탬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투표를 민주당 애들이 이제 샀는지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작 일을 오랫동안 수십 년을 하고 세금을 낸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데 세상에 876불을 받는다는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876불 갖고 뭐 어떻게 삽니까? 뭐 그로소리 시장도 못 보겠네. 근데 스냅 카드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냥 순전히 그냥 카트를 그냥 그로소리 가가지고 그냥 한가득 채워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누가 그래요? 민주당 애들이 걔네들 그렇게 사람들 정부에 의존하게 하고 다 이제 표 없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번 기회에 그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트통이.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연관으로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대담 인터뷰 관련 인텔과 또 미국의 지금 앞으로 일어날 소요 사태 또 디벨로프먼트 새로운 것이 어떤 게 진행되는지 그런 관련으로 아마 내일 모레 또 제가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멤버십을 할 줄을 몰라서 못 하신다는 분도 덜어 있는데 젊은 분들한테 나 이거 멤버십 하는 거 좀 가르쳐줘 해서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은 굉장히 적은 소액이지만 그게 이제 뭐 10명이 되고 뭐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큰 파워풀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소액을라도 여러분이 참석하시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을 해주시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구독, 좋아요, 생전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난 맨날 잊어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구독을 안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해야 유튜브가 저라는 크리에이터를 대우하는 것이 그거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뭐 여러 가지 광고를 우선 그러니까 그런 배정을 한다든지 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데 몇 년을 들으시면서도 구독 안 하고 안 누르시고 들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꾹 누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매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저는 주님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숨겨진 뉴스,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세상에서 하는 뉴스는 그냥 그런 거 잘 정리해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고 제 거는 인텔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인텔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인텔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정보, 원하면 찾으면 들을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인텔은 뭐냐? 숨겨진 정보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 제가 저도 이제 그 유튜브 들으면서 이분은 참 이분은 좀 후원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하는 유튜브들이 몇 명 있는데 미국의 사람들도 후원합니다. 저도. 근데 저도 멤버십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한국의 저 말고도 그 미국 뉴스를 잘 해석해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들으시는 분들이고 유튜브가 이렇게 보내주는 정보가 아주 세밀한 게 많아요. 근데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유튜버를 듣고 있다 하는 그 유튜버들의 방송이 쫙 뜹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또 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